방법에 대한 메타 분석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인데요. 발표는 우리 성결대 기독교 상담 교육 소속의 전임 교수님이신 박미라 교수님께서 해주시겠고요. 논차는 총신대 중독 재활 상담학과의 전임 교수님이신 조연석 교수님, 그리고 현재 또 여러 그 중독 분야, 심리학 분야에서 수고하고 계시는데 한국중독심리학회 회장을 역임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분 나오셨는데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발표해 주시죠.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실 것 같아서 저만 마이크를 한 10분간 제가 안 쓰도록 하고요. 마스크를 안 쓰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인데요. 제가 봤을 땐 저의 졸고에 대한 발표보다는 유명하시고 또 실력 있으신 전문가이신 우리 조 교수님의 시간을 더 드리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논문에 대해서는 한 10분 정도 짤막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면 제 논문에서는 특별히 기독교 접근에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이곳에 평화교회가 저에게는 사실 여러 가지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1시간 일찍 와서 또 교회도 보고 같이 준비하는 손길로 같이 만났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박사를 따고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박미라클이라는 이름으로 치유와 비전 청소년 프로그램을 이곳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존경하는 최종임 목사님께서 장소도 허용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격려도 많이 해 주셔서 아주 은혜롭게 그 수련회 프로그램을 마쳤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것도 감사했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다 정리하고 이제 가는 중에 제가 물건을 놔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침실에 여기 숙소에 들어왔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청소기를 메고 열심히 청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저만 본 게 아니라 저랑 남편이랑 아이랑 같이 왔었었는데 오늘 평화교회 가서 논문을 발표한다 하니까 우리 남편이 그 청소기 맸던 목사님 계시는 곳이냐고 아직도 계시냐고 그래서 제가 뵙고 와서 보고 드리겠다 우리 남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좋은 만남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우리 사이버 중독 연구소에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여러 여건을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논문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요 스마트폰 과사용이 2배 이상 증가됐다고 디지털 미디어 과사용 실태 국민 인식 조사에서 발표가 나와 있죠. 그래서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과사용 그룹이 코로나 이전에 38%에서 지금 63.6%로 증가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여기에 제가 봤는데요. 17.26%에서 30.37% 뭐 이런 거가 이렇게 과사용이 늘은 걸로 보여지죠. 왜냐하면 특별히 그 코로나라는 비대면의 그 상황에 도래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됐다고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논문에서는 특별히 조사한 거에 보면 코로나 이전 22.5%에서 코로나 이후 46.8%로 스크린 타임 4시간 이상 학습 목적 외 오락이나 여가 목적의 영상 이용의 그룹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로 인해서 신체화 증상 아니면 신체에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안과 질환, 근골격계 질환, 우울증, 충동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도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과의종군이 2016년부터 20년까지 늘은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여성과 남성에서도 보면 조금 좀 상이한 차이가 좀 나기도 하고 초중고도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여러분들이 PPT 자료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의 목적은 국내 기독교 분야에서 연구된 스마트폰 중독 상담의 담론 지원과 쟁점들 그리고 그의 경향과 영향력에 선행된 연구 논문들을 중심으로 메타 분석함으로써 기독교 접근의 상담적인 노력과 연구들을 고찰하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마트폰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그래서 저 연구 문제는요. 기독교 접근에서 스마트폰 중독 상담에 대해 선행된 연구의 주제들은 어떠한 경향적 특징을 나타내느냐. 연구의 주제들이 어떠한 경향을 갖고 있느냐. 두 번째는 연구 방법론들은 어떠한 경향을 갖고 있느냐. 기독교 접근에서죠. 세 번째로는 주제와 연구 방법론 분석에 근거한 기독교 접근의 스마트폰 중독 상담에 대한 선행 연구의 쟁점 과제는 무엇이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봤을 때 스마트폰 중독, 중독 상담, 중독 치료, 스마트폰 과의존, 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과의존 치료로 나누어 봤을 때 일반 분야에서는요. 먼저 1,090건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분야는 13건밖에 안 되고요. 중독 상담에서는 기독교는 8건, 일반 분야는 135건. 중독 치료 분야에서는 141건, 일반 분야에서 기독교에서는 2건. 스마트폰 과의전은 심지어 기독교가 1건입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폰 과의전 상담도 1건이죠. 오늘 이 논문 발표를 들으시면서 아마 우리 석사과정 학생들은요, 내가 어느 쪽에 논문을 쓰면 좋겠구나, 어느 쪽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좋겠구나 아이디어를 얻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론적 고찰으로 봤으면 먼저 스마트폰 중독의 이해와 현황 및 실태는 어떤지, 노력과 연구들은 어땠는지, 그 다음에 상담에 관한 스마트폰 중독 상담에 관한 기독교적 연구들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스마트폰 중독은요. 과의전, 과몰입은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해서 일상에서 스마트폰이 가장 우선시되고 이용 조절에 감소되거나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해 신체, 심리,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죠.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요. 자기조절 실패 증후군의 중독 개념과 상당한 시간에 걸친 과도한 사용의 개념을 함께 사용해서 스마트폰 과의전 또는 과몰입의 개념으로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상담 2010년부터 연구가 됐고요. 2010년대에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이용과 충족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이 성균관대에서 이루어졌었는데요. 요거를 연구하신 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서 그 설문을 조사하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진단 검사라든지 척도라든지 상담 접근의 방법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연구로는 초등학생의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부모 연계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함으로써 이제 중독의 연구들이 시작됐고요. 스마트폰 중독 진단 척도 개발 관련한 논문들이 한 6개 정도, 스마트폰 중독 상담에서 다양한 변인에 의한 매개 효과에 관한 논문들이 40개, 그리고 상담 프로그램에 관한 거가 68개가 분석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집단 상담이라든지 상담 프로그램들이 중독에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결과물들을 냈고요. 조현섭, 강진구, 강동민은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친구관계를 경험할수록 인터넷 사용량이 적고 우울 경향이 낮음을 시사했고, 부모 관계 동안 긍정적인 아이들일수록 이제 스마트폰을 덜 사용하고 우울 경향도 낮다라는 보고가 돼 있습니다. 기독교적 연구들에서는 보면요, 기독교 12단계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연구했고,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의 사용 동기는 자신의 과도한 욕구를 우상시하는 것과 연결이 있더라. 스마트폰 과사용은 신앙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신앙적 반응을 독려하는 계기로 제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인근 연구자는 스마트폰 중독이 심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인지 수준도 낮아지더라라는 연구를 발표를 했고요. 인지 차원에서 하나님을 아는 신앙으로는 기독교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결과를 분석해서 삶 속에서 실천하는 신앙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우울과 불안이 그때 감소한다라는 결론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2000년도부터 2021년 12월까지 국내에서 발행된 학술지를 중심으로 이제 봤고요. 내용들은 보시면 되겠고요. 연구자료 선정 과정에서 보면 논문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상담 및 기독교 접근의 치료 개입에 대해서 논문들을 19편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나머지는 내용이 좀 있어서요. 구체적으로 자료 분석 말고 결과에 대한 얘기를 좀 볼 텐데요. 메타 분석을 하는 근거는 미국의 심리 협회에서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에서 제시한 메타 분석 보고 기준을 좀 중심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논문에서의 표가 와 닿는데요. 그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접근에서는 관계 연구가 2개, 영향 연구 1개, 내러티브 연구 1개, 매개 조절 효과 연구 6개,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1개 해서 11개의 논문이 있는데요. 그나마 기독교 계통에서 그래도 많이 연구된 거는 54.5%죠. 매개 조절 효과에 대한 연구가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한 연구 방법론도 봤더니 양적 연구가 거의 11건 중에 10건, 그 다음에 내러티브 연구는 1건 정도가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셔도 어느 쪽의 연구를 좀 내가 하면 되겠구나라는 아이디어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쟁점과 과제로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기독교 접근에서 스마트폰 중독 상담 연구의 주제들은 주로 관계, 영향, 매개 및 조절 효과의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기독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효과성 검증에 관한 연구들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죠. 주로 또 설문조사나 양적 연구의 방법들이 돼 있어서 예술적 접근이나 문학 기술적인 접근 또는 참여 관찰, 비참여 관찰들을 통한 사례 연구들이 부족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문 결과의 논의 및 재원에서는 기독교 상담 접근에서 다양한 주제 연구와 방법론의 활용을 확대한 다양한 폭넓은 연구의 시도가 좀 필요하고요. 특별히 전 연령대에게 우리 논찬에서도 논의에서도 나왔는데요. 아동 청소년을 넘어서 전 연령대에게 적용할 수 있는 예방적이고 치료적인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사후 처방이냐 사전 예방이냐라고 봤을 때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사전 예방도 시도하고 그다음에 치료적인 접근에서 사후 처방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독 문제에 있어서 개인의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요. 심도 깊은 영성 훈련의 필요성도 제시되므로 신앙교육의 기반 위에 예방교육의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논문은요. 그래도 다양한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 샘플 사이즈가 분석 대상이 11개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 기독교 접근에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구나 이런 거를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양적 연구나 다양한 연구 방법론도 또 한번 분석하고 하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우리 이것으로 저 부족한 논문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논문 발표에 대해서 우리 조현석 교수님께서 논찬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엄청 추워요. 예, 저도 최근에 이 스마트폰 관련돼서 종교적인 측면에서 좀 글을 하나 써보려고 사실은 좀 찾았었어요. 그런데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관심 있어 하는 분야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참고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제가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이 스마트폰과 관련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하고 좀 알아봐야 될 참이라고 생각하던 때에 저한테 이 글이 와서 저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사실 저는 이제
그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근 30년 전부터 알코올, 도박 뭐 모든 이제 중독을 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뭐 알코올이나 도박 같은 경우는 유병률이 5% 정도, 5%에서 6%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 중독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 출시된 지가 한 10년밖에 안 되는데 청소년 같은 경우는 35.8%, 뭐 영유아가 근 7%, 또 뭐 성인보다 오히려 영유아 0세에서 9세가 높고, 또 뭐 노인 같은 경우도 뭐 16%가 넘고 이래서 실제로 그 스마트폰이 나온 기간에 비해서 그 유병률이 지금 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병률이 앞으로 어떻게 증가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피해는 실제 현장에서 보면 너무 심각합니다. 제가 최근에도 몇 명의 이제 보호자를 뵙게 됐는데요. 보호자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에 중독된 것까지는 좋다, 인정하겠다. 그런데 대화라도 좀 하면 좋겠다. 얘가 도대체 방구석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뭘 필요로 하는지, 뭘 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인터넷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참 그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인터넷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때 제가 매번 가서 거실에 내놓으세요. 스마트폰 거실에 내놓으면 그래도 나쁜 짓은 안 하니까 내놓으세요. 이렇게 어느 정도 통제가 됐어요. 예를 들면 뭐 술 문제 못 마시게 해라, 도박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다녔거든요. 인터넷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놔라. 스마트폰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요. 지금 뭐 이렇게 스마트폰이 나온 지가 이제 불과 10년밖에 안 되는데 청소년 10명 중에 지금 4명 정도가 과의존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땐 더 많다고 봐요. 청소년 부모님들 치고 호소 안 하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도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등치가 좀 있는데 못하게 했다고 엄마를 방에 이렇게 엎어놓고 목을 졸랐어요. 학교를 안 가요. 그러니까 이 그 폐해와 부작용은 지금 우리 상상을 넘고 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특히 교회에서 관심을 갖길 바라는데 지금 논문도 없고요. 작년에 그 기독교 청소년 예방운동 본부를 만들어서 제가 이제 대표를 하고 있고, 홍호수 이사장님이 이제 백석대 교수님 하셨던 목사님이 지금 이제 우리 박기영 교수님이나 우리 여기 목사님도 이제 참여를 제가 이제 이따 권할 텐데요.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많은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저는 이제 속이 상하고 안타까운 거죠. 지금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10편이 안 돼요. 이 기독교와 관련된 연구가 사실은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논문을 쓴 게 저는 전무하다고 봐요. 심정연 교수님이 한 편 쓴 거 그거 말고는 없다. 지금 이거는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이 분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제가 이제 많은 중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지만 요즘 이 스마트폰의 기하급수적인 성장 때문에 제가 이제 요즘 이 스마트폰 쪽을 더 적극적으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또 기독교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내용이다. 왜? 교회의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과의존이 안 됐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항상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애들 문제만은 아니야. 조 교수, 어른들도 오면 스마트폰을 하고 정신이 없어. 그래서 내가 스마트폰을 좀 앞에 내놓고 예배를 드리게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한다고 할 정도로 애 어른 구분 안 하고 교회 내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한데 교회가 이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건 정말 너무 마음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기회에 교회가 이 그 행사를 통해서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의도로 제가 이제 그 논찬의 말씀도 지금 드렸는데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는 만 19세 이상이면 거의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뭐 과언이 아니고, 특히 이제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이제 수업 아이들 학교를 안 나가니까 그나마 부모님들이 안 사주려고 했던 아이들까지도 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모두 다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오전에 그 저기 정보화진흥원 팀들하고 지금 그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렇게 그 단체 뭐 어르신들하고 이제 그 운동본부를 만들어서 스마트폰 쉼 운동본부라는 게 있어요. 그 과기부 NI 그 아래 그 팀들하고 지금 점심을 지금 같이 먹고 잠실에서 제가 이리 넘어오는 과정에 이제 많이 헤맸는데요. 하여튼 그 종교인들도 오셔서 한결같이 지금 모두 다 뭐 기독교면 기독교, 불교, 뭐 천주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치에 대해서 이제 상의를 하고 이제 그러고 제가 왔는데 특히 그 기독교 인수가 가장 이제 절대적으로 많고 한 상태에서 너무 지금 간과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이 평화교회 우리 그 최정인 목사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걸 알고 제가 정말 반가웠습니다. 반갑고 인사도 드리고 또 이 사업 같이 하자고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아무튼 정말 이 심각성에 비해서 교회가 너무 이게 지금 방치했고 제대로 된 연구 하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좀 반성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그 박미라 교수님께서 이제 앞서 한 말씀들은 하셨기 때문에 제가 53쪽까지는 뭐 대동소이한 내용이라서 그 54쪽에 이제 써놓은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기독교적으로 연구됐다는 10편도 정말 순수하게 기독교적인 논문인가 할 수 없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제가 봤을 때는 심정현 교수님이 발표한 그 하나 논문이 겨우 이제 그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쓴 논문이다. 그러니까 한 편밖에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우리가 무슨 논문을 기독교적으로 써야 되나? 프로그램 제공입니다. 기독교적인 그 어떤 영적인 부분을 그 우리가 포함해서 진행한 이 프로그램이야만이 기독교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지금 보고 있다면 앞으로 논문은 뭐 박미라 교수님께서도 앞서 어떤 논문이 좋을지 보시라고 했는데 그런 논문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봐요. 교회 안에 우리 어떤 청소년이나 또 성인들을 위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기독교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나와야 된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오늘의 과제가 아닌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이 그 행사를 보고 듣고 계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함께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회에서 스마트폰의 과의존에 대한 예방과 어떤 치유를 위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이 활성화돼야 된다. 그런데 왜 안 됐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교회 내에도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 학교에도 교수들이 많고 한데 왜 그런 연구들이 안 나왔을까? 교회에서 쓰임이 없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만약 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었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연구를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했을 텐데 없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생각하기로는 일단 교회 학교에서 지금 이렇게 그 연구소를 만든 건 너무 선결대가 잘하신 것 같아요. 선결대에서 이제 앞장 서주셔서 하시는 건 정말 그 잘하신 일이고 또 사실은 이 연구소 만든 기간에 비해서 정말 박경 교수님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부러웠어요. 뭐 그 정말 그 공격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적극성을 넘어서 저는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은 저보고 이 논찬을 부탁했을 때 사실은 제가 바쁘고 그래서 그냥 못한다고 할까 하다가 그래도 그냥 혹시 제가 가면 더 도움이 될까 해서 흔쾌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이렇게 찾아뵀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그래서 이제 각 학교 내 기독교 학교 내에 이제 이런 연구소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제 이런 그 말씀을 공개적으로 제가 요청하고 싶고 또 교회 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게 제 부탁입니다. 그래서 최 목사님께 먼저 가장 앞장서서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위한 상담실만 하나 내주시면 되는데 공간들 많잖아요. 공간들 내주시고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교회 내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상담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고민하셔서 이렇게 이제
그 개발된 프로그램 아니면 우리가 개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제가 이제 스마트폰 그 운동 본부나 아니면 청소년 예방 운동 본부를 통해서 교회하고 지금 MOU를 지금 한 60개 정도 지금 맺었고요. 이제 앞으로 지금 내일 1차 이제 저희가 전문가 양성을 했습니다. 1년. 그래서 내일 이제 35명이 졸업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기독교 예방 중독 예방 협회를 만들었어요. 내일 발족을 합니다. 예, 그 박기영 교수님 그 참석하셔야 돼요. 제가 임원자리 좀 하나 남겨놨는데, 이제 기독교인을 위한 청소년 프로그램, 그리고 기독교인들만 참여하는 중독 예방 협회, 이런 우리 박미라 교수님 오늘 제가 논차 놨으니까 오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런 그 활동들이 이제 좀 활발히 되면 좋겠다. 누가 하는가가 아니라 우리 함께 하면 좋겠다. 이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고, 이런 활동들이 지금 교회하고 MOU를 체결하다가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더 못하고 한 60개, 올해 한 100개 교회하고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교단을 떠나서 지금 범교파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1기 졸업시키고 이제 또 운동본부 발족을 하고 하는 이제 활동들을 할 텐데 좀 협조를 부탁드리고, 이 수업을 듣고 있는 분들도 모두 그 참여하셔서 정말 교회 내에서 이런 그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많은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앞장서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왜 우리 교회고 기독교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뭐 누누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중독의 문제는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이 영적인 부분이 이게 그 포함되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참에 그 교회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면, 뭐 교수님들 이하 다른 분들도 이런 그 기독교적인 연구에 더 좀 집중하고 많은 그 프로그램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이런 그 중독과 관련된 그 예방교육 차원에서 연 1회 이상이라도 교회 내에서 목사님들이 좀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이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지금 청소년이 단연 그 유병률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교회 내에서 하면 저는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좋은 그 창구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내에 지금 스마트폰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는 자녀들을 둔 부모들의 고충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어디 보내서 치료받게 할 공간이 없어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안에서 계속 싸우고 난리가 아니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교회 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또 우리 청소년들을 교회로 또 유입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청소년을 잘 자라게 하는 건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뭐 그 기독대학 총장님 안 계시지만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좀 지원을 적극적으로 연구소에 좀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이번 행사를 통해서 기독교가 스마트폰 과의존을 비롯한 모든 중독 영역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박미라 교수님 연구를 통해서 정말 기독교적인 그 연구 실태가 어떤지 이렇게 모두 다 알고 사실은 충격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연구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